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루장 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트보드를 봐주시고 저는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왈 수는 생어 풍조하사 제가 잘못했네요. 수는 생어 저풍하사 천어 부하하사 조로 명조하시니 동의지이냐 신이라. 이렇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맹자왈 순 생어 저풍 천어 부하 조로 명조 동의지이냐. 무슨 말이냐면 순이라는 사람은 저풍에서 났고 생자 태어났고 부하에 가서 살다가 부하로 옮겼다가 명조라는 곳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저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동의지이냐. 중국이 그 당시에 동쪽 지역은 동이라고 하고 서쪽 지역은 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문왕 생어 기주 조로 필령 서이지이냐. 동의, 서이. 그런데 중원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순과 이 문왕이 모두 중원 지역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하여튼 순이라는 사람이 고향은 저풍, 그러니까 오늘날 산동성 허저라 그래서 하택이라는 곳이라고도 하고 산동성에는 쭈정이라고 해서 저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산동 지역에 있는 지명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하라는 바로 역시 산동에 있는 연주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옮겼다가 거기서 그 다음에 명조는 바로 오늘날의 하남성 개봉, 카이펑 개봉입니다. 개봉에서 죽었다, 돌아갔으니 동이 사람이다. 중원 지역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이죠. 아마 하나라나 이 은나라 그 판도 거기가 중원 지역인데 중원 지역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하긴 뭐 수는 이 하나라 이전에 그 전설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수는 이 중국의 극동쪽 사람이고 그리고 이 당시 중국의 그러니까 문왕은 극서 지역 사람이었다. 지금은 뭐 여러분 이른바 문왕이 무왕이 활동하던 그 지역이 오늘날의 그 서안 지역이죠. 중국 지도를 놓고 보면 거의 중심지입니다. 중간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른바 중국은 거기 서안 지역이 거의 서쪽 끝 지역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옆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땅들은 그 뒤에 차츰차츰 중국 땅으로 확대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왕은 생어 기주, 기는 산 이름이죠. 주는 거기에 있던 지명입니다. 그래서 기주, 기산 아래에 있는 주나라의 옛 수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필령이라는 곳에서 또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활동 범위가 거기였으니까 중국의 서이 땅에 서이 사람이다. 서이.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상거야. 그러니까 이 지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이와 서이가 땅이 서로 떨어진 것이 천리하고도 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지상호야. 이건 시간이죠. 지는 공간이고 세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간의 이 상후라는 것은 거리가 천유였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차이도 1000년이나 난다 이겁니다. 득지행호 중국. 그러니까 뜻을 얻어서라는 뜻을 이루어서 중국에서
그 도를 그 행이란 건 그냥 뭐 행했다 뭘 행했냐면 도를 행했다. 도는 왕도, 인정 이런 것을 따죠. 왕도 그리고 어진 인정. 도를 행한 점에서는 약 부절을 합한 것과 같으니 이런 말입니다. 부절은 여러분 그 쇠라든지 청동이죠. 그리고 옥이라든지 혹은 이 대나무라든지 혹은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거기에 뭐 표식을 하거나 혹은 글씨를 써서 반 갈라 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다가 뒤에 맞춰보고 그것이 이 임금이 내린 명령과 신하를 받는 신하가 그걸 맞춰보고는 임금의 명령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부절이라고 하는데 딱 들어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절을 합한 듯 일치하니 이런 말입니다. 일치하니 예. 그 일치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성, 후성, 기규, 일야. 선성은 이런 시대가 앞선 순임금이 될 것이고 후성은 바로 문왕이 되겠죠. 선성과 후성이 규라는 것은 이 규라는 것은 그 준칙 뭐 혹은 그 법도 뭐 이런 것이죠. 법도가 한 가지였다, 하나였다. 그러니까 같아. 이 규는 도나 마찬가지죠. 도가 결국은 도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인정, 왕도 정치를 행했던 것은 똑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면 맹자왈 순생의 저풍. 여러분 사람 성을 얘기하고 혹은 여럿 이럴 때는 제라고 읽고 제갈량 혹은 뭐 우리 제갈씨도 있지만 제씨도 있죠. 그리고 또 여러 명 할 때 제군들은 할 때 제라고 읽는데 여기서는 지명일 경우에는 저라고 읽습니다. 저풍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풍은 산동성 하택. 이 하자는 이렇게 풀초 밑에 그리고 택자는 이 택자입니다. 허저라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허저에서 한 50m 떨어진 곳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 주청이라고 그래서 주청 산동에 있는 지명입니다. 뭐 여기라는 사람들 다 산동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 바로 저풍이라는 곳이라 이겁니다.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비정을 했는데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전설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풍 그리고 부하라는 곳. 부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연자예요. 연주 여기 산동입니다. 연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점점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종은 아까 말씀드렸죠. 개봉, 카이펑, 개봉. 송나라의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 여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명조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이지이냐. 동이 사람이고 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필령에서 돌아가셨으니 서희 사람이다. 활동 범위가 바로 동이와 서희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지산거야. 땅이 서로 그러니까 서로 떨어진 것이 공간이죠. 공간이 서로 떨어진 것이 천유열이가 되고 시간적으로는 세지상호가 또 천유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득지행호 중국 뜻을 얻어서 도를 중국에서 행했을 때 인정 그리고 왕도 정치를 행한 것은 약합 부절 이 부절을 합한 것과 같았다. 그래서 선성인 순임금과 후성인 문왕이 기규 그 사람의 법도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이상은 하나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이라는 사람이 정나라의 유명한 그 당시에 재상이었죠. 자산이라는 사람이 전국지정 이기승여 제2의 진유 맹자왈 해이부지위정 새 11월 도강성
12월 열양성 미병섭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정나라 자산은 정나라의 재상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참 잘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논어에도 보면 공자가 자산을 칭찬하는 부분이 자꾸 나오죠. 제 나라에는 안영이라는, 그리고 정나라에는 바로 자산이라는 훌륭한 정치가 있어서 나라가 그런대로 안정이 되었다고 공자께서 여러 번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산이 청이라는 것은 이제 정나라의 정사에서 들었다는 말, 정사에 깊이 관여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것을 청이라, 들을 청자가 그런 의미로 씁니다. 진나라의 뭡니까? 이 정나라의 정사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정을 담당했다, 이런 말이죠. 정나라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을 때 이기 승려는 수레예요. 자기 수레, 자기가 타는 수레로 진유, 여기 정나라에 있는 진수와 유수, 큰 강인데 사람들을 진수와 유수에서 이 건널제입니다. 자기 수레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물이 깊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건너게 했다, 이겁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사람들은 막 칭찬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백성들을 자기처럼 아끼는구나, 자기 자식처럼 혹은 부모처럼 아끼는구나, 막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자왈 해이부지위정, 그러니까 정자사는, 이 사람은 이 해라는 것은 은혜롭다,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은혜를 베푸는 훌륭한 사람이기는 맞다마는, 그러나 이 사람은 정치하는 법들을 모르는 사람이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새해 11월이면 그 농사철이 아니고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그러니까 지금의 요즘의 음력으로 9월입니다. 네. 새해 11월에 이게 하력이니까요. 그래서 을력으로 하면 9월인데 이 도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도보고 이 다리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통과할 수 있는 다리를 우선 놓습니다. 놓고 더 추워지는 12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는 별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뭐 가을거지 할 때는 도강 정도 하지만 정말 겨울이 되면 시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열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수레를 타고 건너는 다리를 열양이라고 합니다. 열양이 다리를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리를 놓게 한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미병섭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 9월 달에는 이 걸어가는 다리로 걸어서 통할 수 있는 다리를 사용해서 물을 건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 수레를 타고 가는 그 든든한 다리를 또 수레를 타거나 혹은 걸어서 지나가니 물 건너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민미병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이 병으로 삼다, 근심 걱정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윗부분이 이 발이고 이 아랫부분은 또 이 발이고 두 발입니다. 이 발이 어디로 걸어가는 모양이죠. 이게 합치면 이 글자가 뭐냐면 보자가 돼요. 여기 작을 소자가 아니고 요것이 이렇게 변하고 요것이 이렇게 변합니다. 예. 이렇게 변하고 요 중간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여기에 와서는 이쪽에 물 쓰고 이쪽에 붙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섭자. 그래서 이렇게 교섭할 때 교섭단체, 이 섭자가 건너다, 해결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병섭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물 건너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로 하나하나 건너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 이게 정치를 똑바로 하는 정치를 아는 사람의 정치법이지, 하나하나 자기 수레를 가지고 태워주고 해서 어느 세월에 그 사람들을 다 물을 건너게 해주느냐, 이런 말입니다. 뭐 은혜로운 사람이긴 맞지만 정치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시골에 저희들 마을만 해도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가 없어서, 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여름에는 그냥 뭐 아랫도리를 벗고 건너고 혹은 뭐 얕은 곳은 무릎까지 옷을 걷어 올리고 건너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또 겨울에 칼돌이라는 게 있어서 잘못 밟아버리면 이 발이 찢어지면 피가 막 나고 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발이 찢어진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동네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늦가을부터 다리를 넣는데, 소나무도 베고 이런 나무를 베어가지고 나무 다리를 놓아요. 그리고 뭐 좀 덜렁덜렁 거리는데 하여튼 그리 지나가 다녔어요. 그러나 그게 이듬해 봄쯤 되면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다음부터는 또 사람들이 다시 또 발을 걷고 물을 건너고 이랬어요. 다리가 없었어요.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네. 그리고 해마다 그 다리는 워낙 부실한 다리여가지고 해마다 한 몇 개월 지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라도 하면 백성들이 겨울에 물을 건너는 데는 고통이 없는데, 이 정나라 자사는 자기 수레를 가지고 사람들을 물 건네줬다. 그래, 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들었지만 효율에 있어서는 몇 명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맹자가 은혜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군자 편기정. 군자는 정치를 공평하게 하고, 아주 공평하게 하게 되면 이때 피자가 아니라 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피할 피자가 아니라 피하게 할 벽자도 돼요. 행벽인 그러면 물리칠 벽이기 때문에 사람들 자기가 어디를 갈 때, 자산이라든지 이 높은 고위 공무원이 어디 갈 때 이때는 여기서는 자산을 얘기해. 자산이 어디로 나갈 때, 외출할 때, 어디 행차를 할 때 사람들을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요즘 말하면 물러거라 하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 종로에도 보면 피막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관대작에 탄 말을 피해서 이 뒷길로 사람들이 다니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피막길입니다. 이 말을 피하는, 이 피할 피자가 이 피자죠. 이 피자 이렇게 쓰는데 피막길. 그래서 여러분 종로에 가면 이 피막길이라고 뒤에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타고 가는 고관대작의 이 행차를 피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 나갈 때는, 그러니까 일보로 갈 때는 행차할 때는 요걸 가지고 어떤 피는 뭐냐 그러면 벽제라 그래서 말이죠. 이 벽자에다가 제자를 더 못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물러거라 하고 앞에 사람들이 엎드리게 한다거나 피하게 만들어요. 뭐 정사를 보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행할 때 벽인 가야. 이 왜 그런 벽인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아니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까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면 해결해 줄 수 없을 효율도 안 되고 그렇게 시간도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작은 은혜를 베풀다 보면 고위공무원이 그런 짓을 하다 보면 대사를 그르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행벽인 가야. 행차를 할 때는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하게 하고 빨리 큰 일을 할 수 있는 대궐에 나가서 빨리 일을 해야지, 길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러다가는 마치 다리를 놓지 않고 자기 수레로 물을 건너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이겁니다. 언덕이 인인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다리를 놓고 겨울에 물 건너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람마다 하나하나 전부 다 물을 건너게 해준단 말인가? 그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고위정자.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위정이라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매인이 열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기쁘게, 매매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다 보면 인력 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거죠. 어느 세월에 그 하나하나 모든 걸 다 해서 효율도 안 오를 뿐더러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하루에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예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따르게만 하면 하루에 10,000명이 아니라 10만, 100만 명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맹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자 매인이 열지면 인력 부족의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날이 부족할 것이다.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같은 말이죠. 그 제자가 건널 제자. 주역에도 보면 제63개 기재궤고 64개 마지막 궤가 미재궤죠.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기재에 이제 다 끝난 줄 알지만 또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기재궤와 미재궤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넘어갑니다. 맹자 고 제선왕왈.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지시신여 수족즉 신시군여 복신. 임금이 신하를 자신의 손과 발처럼 본다면, 시라는 것은 본다면, 의역을 하면 자기가 손과 발처럼 귀중하게 소중하게 대한다면, 여긴다면, 이거 면이죠. 면. 신시군여 복심. 임금이 신하는 임금을 자기의 배나 자기 심장처럼 여길 것이다. 여러분, 손발은 하나 떨어져 나가도 사람이 살지만 여기 심장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더 중요하게 여겨준다 이겁니다.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아껴주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더욱더 아껴준다. 더 존경해준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러니까 되려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윗사람이 잘하면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회사에서나 뭐 어느 곳에서나 자기보다 부하라든지 뭐 혹은 아랫사람 이 뭡니까? 자기가 팀장이면 팀원들에게 정말 잘하면 밑에 팀원들은 팀장에게 혹은 사원들은 사장에게 이 국장에게 과장은 국장에게 뭐 이렇게 참 더 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이거죠. 네. 그런데 군지 시신여 견마. 임금이 신하를 보기를 개와 말처럼 본다면, 말은 워낙 요즘 말로 하면 개와 돼지처럼 본다면, 개와 돼지처럼 본다면, 요즘 개도 견공도 요즘 좀 달라져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닭과 돼지처럼 본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닭과 돼지는 별로 존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신시군, 신하가 임금을 보기를 국인이라는 건 뭐냐면, 국인은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국인이라는 사람은 노인과 마찬가지예요. 길 가는 사람, 길 가다 만난 사람들처럼 본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군지 시신여 턱에 이 신하가 임금이 신하를 보기를 흙이나 턱에 이 개는 지푸라기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그 잡초라기도 하고요. 지푸라기도 하고요. 근데 임금이 신하를 흙덩이나 아주 어떤 사람은 진흙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바사라진 흙덩이나 지푸라기처럼 본다면, 신하가 임금을 보기를 구수라는 것은 뭐냐면, 원수처럼 여긴다, 원수. 외구할 때 구자죠. 원수 수자입니다. 원수처럼 여길 것이다. 엄청난 말 아닙니까? 그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아껴줘야 되고, 그러면 그 효과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수처럼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당신이 신하들을 무시하면 신하들은 당신을 원수처럼 여길 수 있다. 원수는 어떻게 하면 죽여버려야죠. 원수는 죽여야 되죠. 불공대천이 원수라 해서 함께 하늘을 질 수 없는 원수, 이렇게 불공대천. 대천은 추대하다 그럴 때 대천은 머리에 이다 이런 말이니까. 함께 하늘을 같이 일 수 없는 원수.
원수처럼 여기가 죽여버린다 이거죠. 혁명사상 아닙니까? 아이고 여러분 저거 알죠? 누굽니까? 조원장, 명나라를 이 개국한 조원장이가 중국을 오래 한 100년 가까이 중국을 점령해서 다스렸던 원나라를 이민족이잖아요. 몽고족을 쫓아내 밀어내고 한족이 다시 정권을 잡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거의 가족이 몰살하다 죽어버렸어. 몰살하다. 그때 젊었던 이 조원장이가 자기 형님하고 둘이서 겨우겨우 기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살았습니다. 살아가지고 가족들은 다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굶어 죽어버렸어요. 기근이 들어서 그때 아마 수십만 수백만이 죽은 것 같아요. 원나라 말렵에. 그래서 이 사람 이 조원장이가 이 환각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이 불목한회가 됐죠. 불목한회는 스님도 아니고 뭘 알아야 스님을 하죠. 배운 것도 없고 농부의 아들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심부름꾼 물기로 나무하라고 하는 이런 거 하다가 스님들하고 또 싸움이 벌어져서 싸워가지고 스님들을 또 패버리고 또 거기서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산적이 됐죠. 산적이 됐다가 산적의 딸하고 어떻게 연애를 해가지고 운 좋게 한 산채를 맡았죠. 그래서 점점 불려 나가다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했다가 다른 반란군을 또 이렇게 흡수하고 통합하고 해서 결국은 명나라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완성한 사람이 조원장인데 원래 이름이 주중팔이에요. 주중팔이. 주중팔이. 8째 아들이던 거죠. 굶어 죽은 형이 하나 있고 둘로 주중팔이. 그런데 주중팔이가 뒤에 원장이라는 아주 폼나는 이름으로 바꿨죠. 원장. 이름이 얼마나 폼납니까? 주원장. 폼나는 이름이죠. 옥이 들어있잖아요. 어떤 문자도 있고 문장장자가 들어있고 얼마나 옥장자잖아요. 원은 크다는 큰 옥덩이다. 이름이 좋죠. 이렇게 뒷날 만든 이름이고 원래는 중팔이에요. 근데 이 중팔이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천자가 되고 난 뒤에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유학으로 다스려야 이 정권이 오래 간다. 그래? 그럼 좀 배워보자. 그래 명자를 배운 겁니다. 명자를 배우다 앞에도 나오면 이런 귀절이 나오니까 명자의 혁명사상, 방벌사상, 방벌 임금을 나쁜 놈이 있으면 쫓아내고 공격해서 죽여버리고 이 방벌사상 있고 혁명사상이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인간 이런 책을 읽혔다가는 또 이놈들이 내가 조금 잘하면 내 후손들이 좀 못하면 쫓아낼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겁먹고 명자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이죠. 책에서 빼버렸어요. 삭제해라 하고 맹자 젊은이라는 일종의 다이제스트죠. 젊은이라는 책을 다시 만들어가 이걸 가지고 이 천하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과거 시험도 여기서만 내고 이런 건 다 빼버렸어요. 이런 짓을 하고 또 여러분 문묘에 공자를 모신 문묘에 맹자의 이 유패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공자는 성인이고 맹자는 아성이니까 현이니까 성현을 같이 모셨잖아요. 거기 공자는 모르겠지만 맹자 같은 형편없는 이런 인간을 왕을 원수처럼 여기는 이런 놈을 어떻게 거기에 있게 하느냐. 그래서 유패를 없애라. 막 이렇게 명령을 내가지고 유패를 철거시킨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뒤에 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시 또 간절하게 또 이 바른 말 하는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다시 회복시키긴 합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맹자 절문에서 빠져버린 부분이에요. 네. 넘어갑니다. 왕이 말하기를 넘어가야죠. 왕왈 예의 위 국은 유복 하여사 가위 버거에 예에 띄어야 됩니다. 예에 위 국은 유복 하여사 가위 버거에 왈 요거 맹자입니다. 간행 언청 고택 하어민 유고이거 즉
군 사인 도지 출강 우선어 기소왕 거 3년 불반 연후 수기 전리 차지위 삼유래언 여차적 위지복의 왕이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예. 예에 보면 여기 주자가 거기 쓴 데 보면 의례라 그랬습니다. 의례에 보면 예에는 예기, 의례, 주례, 삼례가 있지 않습니까? 의례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이겁니다. 예리임금을 위하여 위국은 위자는 위하여 국은 자기가 옛날에 모시던 임금이 죽으면 그 임금을 위해서 상복을 입는다. 이 복은 상복입니다. 상복. 중국 고대 이 상복은 보통 5가지가 있는데 짧은 건 3개월, 그 다음에 5개월, 9개월, 그리고 1년, 그리고 3년. 3년은 25개월입니다. 예.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여간 임금이 죽으면 오복 가운데 하나 복을 입는다고 하는데 대개 보면 25개월짜리를 입었겠죠. 임금이 입어 죽었으면. 하는데 하여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가위복의 곧 사는 곳이죠. 어떻게 해야 곧 임금을 위해서 상복을 입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말하기를 간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간자는 여러분 보면 말씀언이 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점이 찍혀 있고 이게 뭐냐면 여기에 요런 사금 금덩어리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이상하게 나타났네. 어떻게 됐지?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예. 여기, 요거를 골라내는 이거 도구고요. 골라내는데, 그래서 말 가운데서도 아주 나쁜 말은 빼고 좋은 말만, 바른 말만 골라낸 말이 간언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신하들을 간신이라고 해요. 간신. 예, 간신이라고 합니다. 간신. 예, 간언을 하는 신하. 간언을 신하. 간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간신하고는 발음이 같아서 그렇지, 완전히 다르죠. 이 간신은 아주 악질이 나쁜 뜻이고, 간신, 그러면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간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임금을 위해서 혹은 국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한 바른 말을, 바른 말이 행해지고, 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하들의 의견, 좋은 의견이겠죠. 그것을 또 들어줘요, 임금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게 언청이에요. 간행, 언청. 훌륭한 임금이 하는 일이겠죠. 간행, 언청을 전혀 하지 않았던 상황이 보면 선조와 율곡 선생이었습니다. 율곡 선생이 이 간과 언을 많이 했는데 선조가 하나도 행하고 청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곡이 대계획적인 사상을 가지고 뭐 서울호통이라든지 혹은 국방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라든지 그 당시에 여러 열읍에 이 정규군이 좀 숫자가 적으니까 보충병을 좀 두자 하는 그런 의견을 내세운 적도 있고, 또 국가의 그 세금이 잘 걷어지지 않고 세수가 적으니 이 상민들이 부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많은 곡식을 바치면 명예직이라도 좀 주자 하는 그러한 의견,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참 율곡 선생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간행, 언청은 훌륭한 임금이 훌륭한 신하의 말을 그대로 다 들어주고 실행하는 것, 이것을 간행, 언청이에요. 참 훌륭하죠. 이렇게 해서 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혜택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혜택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친다 이겁니다. 백성들에게 미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고택이라는 것은, 이 혜택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유고 이거.
그리고 유고의 거라는 것은 뭐냐면 신하가 어떤 까닭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 임금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유고의 거 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나라를 자기 이 다스린 나라를 떠날 때에는 임금이 어떻게 하느냐면 군 사인 도지 출강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인도해서 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인도해서 앞에서 인도를 해서 출강 국경 강자죠. 국경을 넘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국경을 넘도록 사람을 붙여가지고 인도를 해준다 이거예요. 혹시 중간에 산적을 만난다든지 혹은 길을 잃어서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우선어기소왕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또 그가 가는 곳에 사람을 보낸다든지 혹은 뭐 이 소식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사람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다 이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죠. 이게 선어기소왕이에요.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이 생활의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준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감동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3년 불반 그런데 자기를 떠난 지가 3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반자는 이 반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3년, 그 3년 불반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드디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수기전리 그 사람에게 주었던 토지와 주택을 환수하는 거예요. 환수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차지위 삼유련 이것을 일러서 3번이나 예를 갖춘다 이겁니다. 3번이나 예를 갖춘 거 맞죠? 여기 보면 출강할 때 사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미리 가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와주고 그 다음에 3년쯤 지났어야 안 온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주었던 이 토지와 주택을 옛날에 집도 줬잖아요. 주택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게 3가지 예를 행한 거다 이겁니다. 이것을 일러 3번 예를 갖춘다고 하는 것인데 여차즉 이렇게 신하를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하면 위지복의 그를 위하여 죽은 이 왕을 옛날에 모신 왕을 위하여 상복을 입습니다. 뭐 3년 상도 25개월짜리도 입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1년짜리도 입을 수 있고 상복을 입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지. 자기에게 여러 가지 악행을 했던 임금에게도 무조건 이 상복을 입는다. 그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맹자가 왕에게 한 겁니다. 맹자는 정말 굉장히 직설적이죠. 왕왈 예위 국은 유복 하여 사가위 복의 했더니 왈 간행 언청 고택하어민 유고의 즉 군사인 도지 출강 우선어기소왕 그 3년 불반 연후 수기 전리 차지위 삼유례언 여차즉 위지 복의 그 다음 반대입니다. 금야위신 금야위신. 자,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신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신하로서 금야 신하가 되어가지고 어떤 임금을 모시는 신하가 되어가지고 간즉 불행 바른 말을 했는데 전혀 행해지지 않고 실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언즉 또 훌륭한 말, 아주 귀한 의견을 제시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고택불하음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이러한 혜택이 그러니까 이 간과 언의 일 실천했을 때의 여러 가지가 제도가 달라져가 좋아져서 세상에 좋아져서 그런 혜택이 백성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불청불행했기 때문에 고택이 백성에게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고이가 그가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떠나는데 거기 감정을 써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가게 되면 이 임금이 이 박이라는 것은 이게 속박하다 뭐 구속하다 이런 말인데 박은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쥐방단 뜻이잖아요. 뭔가 그에게 가해를 하고 집은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 집은 이렇게 그를 이제 구속 혹은 속박하고 우극지어 기소왕 또 그가 가는 곳에서 이 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주자가 궁이라 그랬거든요. 궁. 그 사람에게 아주 공공하게 만든다. 괴롭힌단 말이죠. 그 사람이 갖는 나라에까지 사람 보내고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하나 못 살게 괴롭혀. 공경에 빠뜨려요. 이런 놈이 있을 수 있죠. 또 극자는 경위 보면 이 극자가 될 수 있어요. 이 극자. 죽일 극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예가 있죠. 주자도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런, 이 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난영이라는 사람이 이 사계라는, 진나라의 사계라는 사람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난영 알고 보면 진나라 사계의 외손자인데도 그 이권 때문에, 이 서로 문제가 생기자, 그러니까 난영이라는 사람이 이 성이 범씨인데, 범난영이라는 사람이 초나라로 망명을 갔어요. 그랬더니, 사계가, 이 사계라고 뭐, 이거 보면 개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망자 사계라는 진나라의 대부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자기 외손자인 이 난영을 초나라에 가는 난영을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극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극지어 기소왕 그가 갖는 곳에까지 가서 그를 죽여버리고 아니면 공경에 빠뜨리고 괴롭히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거지일 가는 날 수기전리 떠나는 날로 즉시 그에게 준 토지와 주택을 그대로 환수하는 거예요. 네, 환수하는 거예요. 이때 숫자는 즉시란 뜻으로 쓰이면 되겠죠. 드디어라는 말은 즉시 수는 환수한다. 그에게 준 그 전 밭과 리는 바로 주택이에요. 저택. 차지 위구수 이런 인간을 일러서 구수라 그럽니다. 예. 구수 하복주의 이 원수죠. 구수 아까 원수라 그랬잖아요. 원수놈에게 무슨 복을 입습니까? 상복을 입는단 말입니까? 축 사망하고 잔치를 열어도 속이 시원찮은데 전보가 있으면 전보라도 치고 싶은데 무슨 그런 놈을 위해서 슬픔을 나타내는 상복을 입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맹자가 좀 이런 거 보면 좀 과격하죠. 그래서 역대의 피 끓는 선비들은 맹자를 존경하고 좋아했지만 정권을 잡았던 그 정권을 누리던 뭡니까 공경 대신들 또 이 지도 왕들 제후들은 다 맹자를 싫어했어요. 맹자가 시킨 대로 행하기는 어렵고 활락을 하고 싶은데 맹자는 자꾸 절약이란 그 왕도 정치를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귀찮죠. 거기다가 또 왕이 지도자가 시원찮으면 죽여 없애버리고 바꿔버리라 또 이런 말을 하니까 야, 이 인간 이 책을 읽혔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그래서 이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걸 경으로 인정도 안 해줬어요. 주자 같은 분들이 도덕적인 대단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논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력을 해서 사서 논어 맹자 중용대학 사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널리 읽혀지게 되었죠. 아마 송나라 말기부터 읽혀지기 사서라고 그래서 읽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경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경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냐? 제자, 자부, 제자 백과할 때 제자에 들어가서 여러 순자, 노자, 순자, 한비자, 할 때 이 자자 여기도 그 맹자를 넣어놓고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